네, 계속해서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좀 요게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와 목적을 사실 굉장히 혼동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먼저 두 분 몰입과 중독, 이 몰입과 중독의 어휘가 느낌이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텐데 우리 줄리안 씨부터 먼저 몰입의 추억 혹은 중독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게임 너무 좋아해갖고 그래서 가끔씩 뭐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거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좋게는 말하기를 어릴 때는 몰입 되게 좋았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독이었거든요. 약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중독,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몰입. 몰입은 빠져든다는 거지만 중독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중독자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 좀 제가 알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조금이라도 안 해요. 하면 푹 빠지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몰입이 되게 좋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는 맞겠지만 약간 중독은 몰입이 너무 됐을 때, 친해졌을 때 나온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있었고 네. 몰입에 좋은 추억은 뭐가 있어요? 뭔가 확 몰입된 적이 있어? 음악에 몰입될 때 저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이제 DJ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DJ 되기 전에 DJ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는 느꼈던 게 DJ 앞에서 내가 이 음악 듣고 완전 몰입했을 때 원래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보잖아요. 뭐 옆에 누가 있나, 뭐 있는지 뭐 이런 거 계속 보다가 정말로 이 음악 나와 함께 하나 됐을 때 그 몰입도가 너무 좋았던 게 갑자기 국적 다 사라지고 국적이 이제 달라도 네. 다 같이 몰입해서 너무 행복했던 저는 그 추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에 좀 몰입한. 네, 음악 통해서 몰입도. 좋습니다. 정은지 씨는 어때요? 저도 약간 요즘에 어떤 분에 의해서 힙합에 조금 빠졌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울리나? 막 예! 막 이러고 어울린다고 하기가 좀 그래서 몰입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지식을 좀 알게 되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지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힙합의 역사 막 이런 막 서부 음악 이런 거 알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음악 같은 거 보면 그 음악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 몰입이 되고 있고 중독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나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은 참 좋아요. 또 연애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저를 좋아했던 어떤 남자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에게 중독되었다. 그런 표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지 않은 게 아직까지 만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중독돼서 나한테 너무 중독됐나 봐. 사람에게 중독된 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줄리안 씨 약간 짜증내는 느낌이신데 네, 좋습니다. 사람에게 중독되면 또 가끔씩 이제 본인도 잃어버리게 돼서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좀 탓하게 되죠. 내 삶이 없어진 게 이 사람 너무 좋아해서 그러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중독은 나쁘군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죠. 자기 여친에게 중독된다.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중독됐다라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생활 하면서 술, 담배, 그리고 심지어 도박 이런 것들에 중독이 많이 돼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 맞아요. 궁극적으로 중독이 현상적으로는 몰입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방향이 달라요. 중독은 무언가 내가 그 목표에 집중하는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돈에 중독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정과 상관없이 결과만 나오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중독이 많고요. 몰입은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내가 삶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몰입할 때 생각해 보면 난 이대로 죽어도 좋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목표와 목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목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표보다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목적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목표는 달성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목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떠한 지점이죠. 목적은 내가 그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채워가야 될 나의 행동 원칙, 나의 행동의 이유, 행동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가 정말 좋고 내가 이 일의 가치와 의미가 동의가 되면 내가 거기에 흠뻑 빠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표보다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중독이 되지 않고 몰입이 되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먼저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셀프 리더십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목표와 목적이란 단어 자체도 지금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했었는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정말 몰입이라는 건 솔직히 이제 줄리안 씨도 DJ를 하시는 게 어떤 걸 뭐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 의식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몰입이라는 건 목표가 아니라 목적에 중심을 두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됩니다. 네. 그 자체로서 DJ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돈 많이 않아요? 버니까 거기서 몰입을 그렇죠. 이건 농담이고요. 솔직히 이제 방송하기 전에부터 제가 DJ 했었는데 솔직히 막 그렇게 동장에서 많은 매력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돈 많이 받는 행사보다 이제 친구들하고 하고 돈 얼마 안 버는 이제 그 행사들이 훨씬 더 몰입도가 높았고 훨씬 더 즐거웠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재밌는 실험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 네. 랭거라는 심리학자가 유럽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보통 우리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기부 이제 하셔라 이러는데 문구를 두 개를 나눠서 하나의 문장은 기부를 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 기부를 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기부를 해주세요 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기부를 하느냐 마느냐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 문장을 추가를 했어요. 자, 기부율이 얼마가 차이가 났을까요? 아무튼 자유를 주기 때문에 덜 주지 않았을까 약간 싶은데. 좋습니다. 은지 씨. 저는 일단 단순하거든요. 문장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아, 인기 문장 싫죠?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더 짜증나니까. 네, 더 짜증나니까 안 할 것 같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4배가 차이가 났대요. 당신의 자유입니다 했던 그 테이블이 기부율이 4배가 높았답니다. 높았다. 자, 핵심은 뭐냐면 그 문장 하나에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을 했을 때 무언가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뭐 너무나 자기적이고 너무나 뭐 사실은 형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들었을 때 그 자체만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자기 선택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가 선택했을 때 몰입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니, 경제 생활 하다 보면,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yes, 오와 노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야? 오빠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오빠가 결정해. 이 자체만으로 오빠는 기뻐한다는 거죠. 응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DJ를 하면서도 응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소비자, 혹은 거기에 대중들이, 전 그 음악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성취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상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만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셀프 리더십이 너무 중요한 이론이 될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도 세일즈든 마케팅이든 리더십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독과 몰입의 결정적인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자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의지, 본인의 의지. 야, 두 분이 굉장히 놀랍네요. 이미 제 강의를 어디서 듣고 왔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노출이 된 것 같은데 그거를 두 분이 딱 합치면 자유의지잖아요. 저는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영혼을 실으면 몰입, 내가 영혼을 뺏기면 중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영혼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늘 수 있고 뺄 수 있다면 그건 몰입이지만 내가 내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자유의지가 없어. 그러면 중독인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너무 쉽죠? 두 분 그 성격 유형 검사 중에 DISC 검사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격 유형 검사. 디스크죠. 디스크. DISC 검사라는 게 미국에서 건너온 성격 유형 검사예요. 그런데
뭐 MBTI, 뭐 애니어그램, 우리로 따지면 뭐 사상체질, 뭐 여러 가지 기타 자신을 판단하는 뭐 성격을 판단하는 유형 검사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DISC형에서 내가 주도형인지 사교형인지 안정형인지 혹은 신중형인지를 약간 이성적 성향이 강한지 정서적 성향이 강한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형 검사에서 그걸 일단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진단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아 내가 이러이러한 유형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목표나 목적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설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그럼 이 유형 검사는 보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포털에 들어가셔서 뭐 DISC 검사에서 디스크 이렇게 그냥 검사 이렇게 치시면은 거기에 거의 무료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하면 재밌겠네요. 그럼요. 한번 해보시고 또 말씀 나누시도록 하시죠. 네. 두 분이 이제 DRC 검사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부분의 진단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뭐 애니어그램이든 MBTI든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무슨 뭐 수능 검사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몇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냥 찍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잘하셨고요. 두 분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셨고 직종에 아주 맞게끔 나오셨는데 보통 네 가지 유형이라 그래서 DISC 그래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나눕니다. 예. 두 분은 사교형 성향이 강한 걸로 나왔어요. 사교형 성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노홍철입니다. 이 노홍철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사람들과 예의 바르고 뭔가 흥미롭고 뭔가 비업무적인 얘기도 많이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그룹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뭉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도형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식 같은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주도형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도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교형은 회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느낌이 오시죠? 사교형은 회식이지 라이프이지 회식입니다. 사람들과 뭔가 먹고 떠들고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는 걸 좋은데 이 주도형들은 약간 그와 반면에 나만의 나만이 결정하고 나 혼자 홀로 여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제가 주도형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나름 그룹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위 말해서 혼자 결단하고 혼자 결정해서 쭉쭉 밀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자, 두 가지 유형에서 어쨌든 저는 주도형, 두 분은 사교형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잘하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성격적으로 맞기 때문이다. 성격적으로 맞습니다. 이 두 분은 업종, 직종을 잘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사교형 성향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겠죠. 그러겠죠. 네. 네, 보고 계신 분들도 요즘에 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들 많으니까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자녀분들한테도 너무 네. 좋죠. 예. 사람이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에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판단과 나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객관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나를 보시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진로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가져와 주신 디스크 검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쉽게 검사를 해보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